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가세 신고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간, 요 날짜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하자 했죠. 일기 예정입니다. 일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이겠죠.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쭉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입력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매출, 그리고 매입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자 세금 계산서라는 게 하나 보이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얘네들 둘이는 묶으면 되고요. 그리고 미발급이니까 얘는 이제 영수증이 없는 매출액입니다. 영수증이 없는 매출액인데, 제가 그럼 프로그램에서 바로 순서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띄우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띄웠고요. 화면을 조금 줄여서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넣을게요. 자, 먼저 지금 연도는 데이터가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로 해야 되니까 연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월일만 좀 잘 맞춰주세요. 1월부터 3월까지고, 그 다음에 불러오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러오시면 스페이스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 때는 얘네들이 다 입력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계속 재활용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웠고요. 이제 넣어볼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매출이잖아요. 이건 1번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3번입니다. 3번에다가 두 개 합쳐가지고 850만원이라고 넣고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보시다시피 4번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1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보시면 매출액 중에서 지연발급분으로 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지연발급분위 같은 경우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인데요. 요거 바로 한번 넣어 볼게요. 가산세 같은 경우는 밑에 요 가산세 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요 내용들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뭐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6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이걸 다 외운다기보다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그리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 가운데 보시면 숫자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그 편법입니다. 우리 꿀팁 같은 건데, 요 뒤쪽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요 왼쪽 칸에다가 색을 넣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칸은 우리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식이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는 요 지연 발급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숫자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색이 아니라 공급가입 금액 보이시죠? 요거를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거 세율 같은 거는 이것까지는 외우지 마시고, 제가 외우라는 거는 신고와 납부에 관련된 계산식, 그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를 외워야 되는 거니까 약간 요 팁을 따라서 해주세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 일하실 때는 그런 거 좀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 해주시고, 자, 이제 매입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입 부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이 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크게 캐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 칸이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먼저 원재료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고정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고정, 그리고 트럭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둘이는 고정자산에다가 입력하는구나 까지도 생각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또 넣어 볼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회차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왜냐면 다 분리를 해놨잖아요. 자, 일반 매입 해볼게요. 일반은 원재료 구입에 3천만원 넣으시고요. 그리고 매입 같은 경우는 세액을 내가 직접 다 넣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있고요. 11번에다가는 방금 인테리어 고정자산 그리고 트럭 고정자산이니까 3천만원이라고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3천만원 넣었고요. 세액 금액은 300입니다. 그리고 요 매입을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넣고 나면 항상 또 고민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불공이 해당되는 게 있나? 를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불공에 해당되는 것들은 네, 따로 없습니다. 그죠? 요거에서 우리가 불공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불공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만약에 불공이 있다면 16번에다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넣어 주셔야 된다죠. 금액만큼. 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 14번입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넣는 건데 입력을 요 해볼게요. 일단 650인데 여기다가 650이라고 넣어보면 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41번 칸에다가 넣는 거구나 입니다. 41번, 42번을 다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다시피 일반 매입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41번에다가 두 개 650만원이네요. 650만원 넣으시고 그리고 65만원 이렇게 넣는 건데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끝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고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42번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 식으로 연관되는 거를 지금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끝나셨으면 저장을 꼭 눌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끄고요. 이제 6번 하겠습니다. 6번도 이제 우리가 5번까지 푸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뭐랄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꼼꼼하게 잘 체크하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하나하나가 1점씩이에요. 부분 점수가. 지금 7점짜리 문제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1점씩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2기, 그 다음에 확정. 친절하게 이제 월까지 이야기해줬고 부가세 신고서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실무 문제도 너무 혼동될 필요는 없는 게 문제를 딱 읽어보면 문제의 어느 메뉴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선 하나씩 요거는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공급가액이고 이제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거 하나씩 제가 넣어 볼게요. 자, 메뉴 띄우고 여기서 부가세 신고서 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2기 확정 10월부터네요. 10월, 12월 이렇게 놓고요. 아니요, 안 불러올 거고요. 자, 바로 첫 번째 거는 세금계산서라는 키워드니까 이 부분이죠. 1번 아니면 5번이고 그 다음에 합계표상의 금액은 1억 원인데 부가세가 있죠. 여러분, 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1번이죠. 5번은 부가세가 0%이기 때문에 세액이 아예 칸에 입력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1번에다가 1억 원 넣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외에라는 말 보이시죠? 네, 일외에라는 말에서 보실 수 있듯이 별도의 지금 정보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혼동되면 안 되는 이유가 보통 한꺼번에 이렇게 총 매출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는 세금 계산서 매출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는 외에라는 말을 우선 했기 때문에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자, 그 다음에
세모 칠게요. 1브러시입니다. 현금 매출입니다. 이게 뭐냐?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되는 영수증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입니다. 근데 현금 매출은 뭐냐? 요거는 영수증 없는 매출입니다. 그 부분 일단 포인트 체크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괄호 안에 보면 부가세가 포함된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위에 보시면 위에서는 부가세가 별도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얘는 포함이 돼요. 그럼 뭐를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자, 별도이다라고 하면 요 1억 원에다가 내가 10%를 곱한 거를 세금으로 추가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함된 애들은 내가 좀 쪼개 주셔야 됩니다. 쪼개 주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함된 애들을 직관적으로 쪼개고 싶으시면 얘네들을 전부 다 1.1로 나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가액이 100%고 1이고 그리고 세액이 10%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요거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1.1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요거 산수거든요. 정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1.1로 나눈다 외우십시오. 이해되신 분들은 뭐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좀 쪼갤게요. 쪼개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서 네,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만원 요걸 쪼개면 400만원에다가 더하기 40만원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400만원에 10%가 40만원이니까 그 다음 요것도 쪼개보면 지금 같이 생각해보세요. 쪼개보세요. 100만원 더하기 10만원 되시죠? 얘도 쪼갭니다. 40만원 더하기 4만원이 네,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포함된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냐면 공급 대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약간 이렇게 적을게요. 공급가액 기억 안 나시면 적으세요. 세액 더하면 공급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번에서 보셨던 애들은 다 합쳐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공급 대가인 금액이죠. 그리고 그냥 적은 김에 이것도 적을게요. 100%였고 얘가 10%였습니다. 그러니까 110%이고요. 얘는 1이고요. 100%는 보통 1이라 하잖아요. 이건 0.1이죠. 그래서 1.1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인 얘를 1.1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1이 된다는 거죠. 요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바로 이제 입력할게요. 요거는 제가 길게 또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나 카페나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여기에다가 넣으라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습니다. 두 개를 합칠게요. 지금 400만원과 100만원이죠. 그럼 요거는 500만원이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액이 자동으로 이제 10%인 40만원과 10만원이 더해진 금액인 거죠. 어떤 금액인지 잘 보시면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40만원이니까 여기다가 40만원 이렇게 놓고 그리고 4만원 되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이어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키워드는 간주임대료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때 간주임대료 설명드리면서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간주임대료는 지금 요거는 뭐 공급 대가냐 공급가액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별말 없으면 공급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말 없으면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요 160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를 지금 좀 잘 보십시오. 160은 영수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4번에다가 엎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까 들어갔던 40만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60을 더 넣으면 여기 금액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200만원입니다. 됐죠? 추가한 거예요, 금액. 우선 이 부분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포인트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수출액이라는 말이 일단 나옵니다. 여러분, 수출액은 제가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번입니다. 직수출 6번이죠.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키워드가 나와야지만 넣을 수 있다 했죠. 근데 지금 요 4번에서는 그냥 수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되죠. 5번이다. 두 번째, 근데 금액이 달러화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고하려면 원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셔야죠, 환율을. 자, 지금 환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 신고일 환율과 선적일 환율이 있는데, 지금은 우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출은 선적일 환율을 곱한다만 기억을 하세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추가 내용 나올 건데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적일 1,000원을 곱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암산으로 할게요. 10,000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요거 1,000,000원 되거든요. 1,000,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에다가 가셔가지고 1,000,000원 넣어 볼게요. 수출 가셔서 6번이죠. 1,000,000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오는데 대손세액공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칸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칸이냐면 요게 대손세 가감이라는 8번 칸이 있습니다. 가는 더하다, 감은 빼다겠죠.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문제를 풀면서 일단 두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제를 적용받았던 하고요. 그 다음에 회수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수되었다라는 말이 일단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 지금 금액을 주기는 줬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제가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라고 했었죠. 네, 그렇게 나누어 보시면 요거는 140만원 그리고 14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먼저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요 메뉴 이름을 잘 보시면 메뉴 이름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메뉴 이름을 보시면 대손세액 보이세요? 세액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손세액이다 보니까 금액을 넣는 칸에는 내가 뭔가를 넣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건 세액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하시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금액을 쪼갰고 그 중에서 세액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얘를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천천히 오세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넣을 건데 요거 다 어떻게 넣느냐 하면요. 자, 제가 아까 문제 읽으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던 과거형이죠. 근데 이게 회수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한테 다시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들어왔다. 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돈을 벌었다. 자, 회수되었다 하면요. 저 14만원을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4만원이라고. 회수되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하나를 추가드릴 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냥 회수되었다가 아니라 요 이전에 있었던 요 상황 보세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라고 하면요. 이해되세요? 이전에 그냥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라고 하면요. 요 부분 8번에다가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14만원을 마이너스 14만원이라고 넣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대손세액 공제는 혜택이죠. 천천히 따라오세요. 혜택이죠. 그럼 보세요. 지금 빨간 칸 요거 매출 칸이죠. 요 매출 칸은 숫자가 커질수록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는 칸이죠. 근데 대손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세금을 좀 적게 내는 혜택을 받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혜택을 받는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대손세액 공제가 뭔지는 또 그 메뉴를 또 배울 거거든요. 그때 좀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입력하는 방법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하고 대손세액 공제 내용 또 듣고 하면 얘가 이제 한 방에 한 줄기처럼 이렇게 내용이 쫙 정리가 될 거니까 지금 할 거는 지금 하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합니다. 제가 항상.
자,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요 내용상 쭉 가다 보면 그 혜택을 받았던 원인이 오거든요. 그냥 대손세액 공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내가 팔았다. 근데 외상값 받을 돈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매출 생기면은 여기에다가 신고했겠죠. 근데 외상값을 못 받았다 라고 하면 내가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내면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켜줬던 거예요. 근데 다시 뭐라? 못 받을 줄 알았던 돈 회수했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토해내야죠. 이 혜택을. 그래서 이 부분이 공제 혜택을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지만 지금처럼 다시 회수됐다라고 한다면 14만 원이라고 넣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도 이제 지금 회수지만 뒤에는 공제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니까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까지가 이 문제에서는 매출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매출이었고요. 매출이었고 이제 매입처별 보이시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보이시죠? 체크하시고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일반 매입분이 보이네요. 일반 매입분은 금액이 7,000 부가세 별도까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넣어볼게요. 자, 매입은 10번과 11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이냐 고정이냐를 구분하셔야죠. 이 문제에서는 일반이라고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7천만 원이라고 놓고, 자, 매입은 내가 세액을 넣으셔야죠. 넣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 하죠. 6번에는 접대비 관련이라는 말 보이시죠? 이거 불공사유입니다.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제 반영을 좀 시켜보면, 우선은 요 매입된 부분에 우리가 넣는 거 요거 10번에 넣는 거는 예, 넣어야 돼요. 저 내용도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란 뜻인데 요 안에는 7천만 원 안에는 여기 16번이죠. 16번에 가셔가지고 법대비 관련 불공 내역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더라. 자, 여기 16번에다가 그냥 1,000만 원 넣으면 안 되죠. 네, 요거는 50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메뉴예요. 여기 50번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접대비 관련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 제가 한 번씩 이게 오타 나거나 잘못 아무 생각 없이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정정하는 댓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는 거 있죠. 네, 이 부분이 50만 원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 있는 앤가를 보겠습니다. 메뉴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21번에 있고요. 얘는 그냥 50만 원 그대로 넣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지금 문제에 있는 내용 다 넣었고요. 저장 누르시고 확인하시고 네, 끝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이고요. 메뉴 이름 나왔죠. 네, 요거 바탕으로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메뉴 띄우고 이야기하죠. 부가세 신고서 띄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10월부터 12월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 불러오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넣을 거고, 이 부분 지금 뭐 들어가 있는데 스페이스 엔터 하셔서 쉬울게요.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넣었던 거라서 그래요. 자, 매출부터 하나씩 봅시다. 포인트 위주로 집어 드릴게요. 자, 세금계산서 과세, 그죠? 그리고 금액이 부가세는 별도라는 말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부터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죠. 세금계산서니까 1번 아니면 5번인데, 그 다음 과세는 요거 1, 2, 3, 4가 과세. 그러면 겹치는 건 1번. 여기다가, 자, 금액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요 말만 잘 보세요. 별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어떻게 나누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포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1, 2, 4, 3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좀 한번 볼게요. 잠깐.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일단 제공을 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품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판매 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요 말도 보셔야 됩니다. 매입 세액 공제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 내가 물건 사올 때는요. 네, 매입했습니다. 이만큼 세금 안 내게 해주세요. 공제 이렇게 받았거든요. 자,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나 물건 팔았습니다. 이만큼 세금 받았으니까 이거 세금 낼게요잖아요. 근데 지금 접대 목적으로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돈 받고 판 건 일단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받았겠죠.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세금 매입 혜택만 받고 물건을 그런 식으로 접대로 빼돌렸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된다면 그럼 사업주들은 전부 다 접대했는데요 라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주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간주공급으로 봐서 요거는 세금을 내시오입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여기서 그럼 원가냐 시가냐인데 뭘까요? 아마 여러분은 원가라고 하실 건데요. 자, 시가입니다. 이거 이유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헷갈리고 머리 아프기 시작하시죠? 좀만 참아보세요. 이거 저번에 했던 문제 잠깐 올라가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그때 이런 거 있었죠. 간지 공급에 해당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금액인데 이때는 원가를 썼었고 밑에도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라고 돼 있었고 여기도 원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 없이 아마 이렇게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접대 목적으로 물건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지 공급은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나온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간지 공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간지 공급인데, 우선은 제품이 뭐 있겠죠. 제품이나 상품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제품, 상품 두 개 다 적어 볼게요. 일단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판매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팔아서 내가 그 판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됐는데, 자, 위에 있었던 부분은 간주 공급이긴 한데 타사업장 반출은 뭐냐 하면 우리 회사 안에서 물건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타사업장, 내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장에 있던 거를 다른 사업장에다가 반출을 시켜서 거기서 뭐 필요할 때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 우리 사업장에 있는 물건인데 사업장을 벗어났죠.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 거래처한테 준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일단 준 거, 그 부분은 원가로 이제 보통 계산을 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나간 순간 요거는 시가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가로 계산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 꼭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원가냐 시가냐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이제 연구를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를 뭐 계속 풀어볼게요. 방금 하셨던 거를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요 시가 부분을 어디에 넣으셔야 되냐면 4번에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내가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한테 가서 물건 주면서 영수증권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을 때는 4번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2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이야기 했었던 거 또 나왔죠? 네. 대손세액 공제. 그리고 회수란 말도 잘 보시고, 그 다음은 요거는 좀 금액이 복잡해요. 부가세 포함된 것 중에서 50%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1.1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1.1로. 1.1입니다. 자, 그래 나누어 보시면 2,500만원 더하기 250만원 계산이 됩니다. 계산기로 해보세요. 바로 계산 안 되시면. 요 금액이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뉴 이름이 세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세액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50%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요거 반을 또 쪼개셔야 됩니다.
반으로 쪼개면 125만 원이 되죠. 요 부분을 회수했다라고 했죠. 회수하면 플러스, 공제받았다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메뉴에다가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조금 이렇게 해서 메뉴에다가 대손세액 공제는 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5만 원이라고만 넣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회수했다고 했으니까 플러스인 거고, 대손세액 공제받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부분 봅시다. 매입 자료고요. 자, 먼저 지금 다음은 해서 쭉 읽어볼게요. 다음은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라는 말의 키워드, 수취분, 과세 매입이라는 말, 그리고 총 보이시죠? 총 8억 원, 부가세는 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거예요. 전체를 일단 말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밑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8억 원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 부분 보이시죠?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은 그냥 8억 원이 됩니다. 8억 원이 되니까 얘네들을 따로따로 한번 넣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계속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거는. 단, 기계장치 이외에는 고정자산이 없대요. 그러면은 고정자산부터 찾아보자면 이 친구죠. 이 친구만 우선 고정자산에 가서 넣으면 되겠구나. 그 부분 되겠고요. 얘가 고정자산. 그러면은 요 밑에 두 개는 뭐다? 일반이죠. 일반 매입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뭐가 있냐? 요 지연수치분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 보이시죠? 지연수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가산세랑 관련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거 입력 다 해봅시다. 그러면 자, 먼저 10번, 11번 둘 중에 하나에다가 넣는 거죠. 왜냐면은 위에 보시다시피 세금계산서이니까 세금계산서는 10번 아니면 11번이니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고정부터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했으니까 자, 11번 가셔가지고 235 그리고 땡땡 하시고요. 235 땡땡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10% 23500 이런 식으로 땡땡땡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10%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은 금액이 565죠. 그러면 일반에 가셔서 565 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565 00 땡땡땡 이렇게 넣으시면 딱 10%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접대 목적이라는 말이 또 있네요. 네, 이 포인트를 또 하나 더 잡아야 되네. 요거 잡으신 분 있으시죠? 잘 하셨어요. 접대 목적. 요거 때문에 요 포인트를 항상 잘 잡아야 되거든요. 불공입니다. 자, 그럼 요 부분 불공에다가 넣을게요. 500만 원이 불공에 해당된다 라고 하니까 요 공제받지 못할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넣고 50만 원 넣으면 되겠죠. 50번에다 넣을게요.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도 바로 넣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넣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지연 수치는 63번, 금액은 요 뒤 숫자 보이시죠? 그러면 요 금액 그대로 그냥 2천만 원이라고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넣고 나머지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는 그냥 요 칸을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부분 21번 네, 가셔서 1150만원 넣으시면 끝.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제거하시란 뜻이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라. 여러분, 세부담 최소화의 말의 뜻은요, 요걸 넣을 때 신경을 좀 써라. 어떻게? 내가 합법적인 법적인 틀 내에서 요 매출 부분이 적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매입 부분은 최대한 많이 기록될 수 있게끔 입력을 하라. 뭐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 보이시죠?
만약에 전자신고세액 했다고 하면 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얼마였었어요? 10,000원. 근데 이 문제는 생략이니까 10,000원을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외에 나머지 부속서류는 생략하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확인입니다. 이제는 8번 문제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기존 기출문제에 나왔던 포인트들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엔간한 유형들은 다 커버가 되실 거예요. 자,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죠. 요거 반영해서 우선 프로그램부터 띄울게요.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여기다가 10월 그리고 그렇죠. 12월 31일 아니요. 아니요 하시고 요 내용도 지우시고 일단 지우고 이제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자, 이 문제 또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른 거는 뭐 넣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고,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매출 자료부터 해서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화면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매출액이죠, 과세. 그리고 요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렇게 9억 7천, 종이가 1000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우선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포인트냐면, 이게 우리 전산세무는요, 우리 회사가 보통은 이게 법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인은 물건 팔 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전자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종이로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때 가산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가산세 부분 가셔서 보시면 여기서는 지연 발급으로 갑니다. 지연 발급 62번.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여기서 말하는 세금 계산서 보이시죠? 요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연 발급으로 가산세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가산세는 이제 나오면 바로바로 넣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야지 딱딱딱딱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이 좀 되시니까. 자, 먼저 1번 보이시죠? 네, 1번인데 여기다가 넣으실 때는 총 9억 8천을 팔았다라고 넣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내가 판매한 걸로 신고는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9억 8천이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요 안에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1,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가셔서 지연 발급, 이 숫자 적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 부분 1,000만 원 넣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분해하는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인데, 이건 현금 과세라는 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요 금액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된 게 있고 발급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얘네들은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함. 요건 또 이렇게 연관 지으면 좋은데요. 우리 메인 매출점 입력할 때 항상 세금 계산서는 내가 공급가액 넣으면 알아서 그 다음에 10%가 곱해지는 식으로 메인 매출점 입력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영수증,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뭐 건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함된 가격을 내가 넣으면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부가세 신고서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왜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끊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커피숍에서 커피 딱 사면 그 안에 그냥 10,000원짜리를 샀다 칩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냈지만 영수증은 구분이 딱딱 돼 있을 거예요. 세금이랑 공급가액이랑 세금이랑 이런 식으로. 그게 합쳐져서 10,000원이 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하셔야 되는 작업이, 우리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의 경우는 같이 넣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우선은 같이 넣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포함된 가격입니다. 포함된 게 3,300만 원 보이십니까? 그럼 이거 쪼개면은요, 3천만 원과 300으로 분해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자, 봅시다. 3번에 가셔가지고 3천이라고 넣어주시면 끝.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것만 아까 입력한 것만 끝났고, 남은 게 미발급분 55만원. 얘를 분해하시면 50만원과 5만원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요것도 어디 넣는다. 자, 얘 같은 경우는 4번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이 없는 것들은 4번에다가 매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직수출은 지금 바로 넣을게요. 직수출은 6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6번에 가셔가지고 5천만원 넣었습니다. 직수출까지 넣었고, 자, 그 다음에 대손색 이제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대손색 공제를 충족하는 대손금액이죠. 일단 요거 보시면 세액이라는 말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 금액의 뜻은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분해시켜야죠. 여러분, 분해시키면 1.1로 나누면 돼요. 4천만원과 400만원으로 나눕니다.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입력할 때 뭘 쓴다? 세액을 쓰셔야죠. 왜냐? 아까 세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메뉴였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40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플러스 되는 거는 회수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를 충족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내가 직접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매입자료 부분 보겠습니다. 매입자료고요. 자, 세금계산서 나왔고요. 매입액이고, 요 금액은 부가세 별도다까지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놨죠. 세 개로 나누어 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매입 입력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0번이냐 11번이냐 둘 중에 하나죠. 얘네들은 어쨌든 세금계산서 매입이기 때문에 요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에서 10번, 11번 요 둘 중에 하나로 10번, 11번 요 둘 중에 하나로 넣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먼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고정자산을 먼저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해요. 그래서 업무용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요걸 먼저 찾으셔가지고 요거를 11번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부가세 별도로 해서 9천이니까 9천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900만원 10%입니다. 이거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부분을 보겠는데, 일반 매입 같은 경우는, 자, 일반 매입은 두 가지죠. 일반 매입은 원재료 매입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여기서는 둘 다 일반입니다. 이거 둘 다 일반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불공이다. 요거까지 잡아내시면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두 개를 우선 녹색깔 두 개를 합쳐 보시면 6,300만 원이 6억 3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일반에 가셔가지고 6억 3천 넣고요. 그 다음에 10%인 6,300만원까지 넣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넣고요. 잘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을 지금 하나 발견했죠. 불공 같은 경우는 어디냐? 16번, 50번 가셔가지고 1,000만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은 내가 10%를 곱한 거죠. 네,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완벽하고요. 밑에 거 바로 할게요. 미환급세, 예정신고 미환급 여기였죠. 네, 21번 가셔서 세액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네, 금액을 300만원을 요 세 칸에다가, 요가 칸이 세액이죠. 그대로 넣었습니다. 뭐 됐죠?
자,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고 가산세 없음. 요거는 가산세가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또 포인트네요. 직접 전자신고 하여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받기로 함. 두 가지가 다 그 전자신고에 대한 키워드들이죠. 그래서 요 키워드에 의해서 요 가산세 쪽 클릭을 하시면 가산세가 나오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클릭을 해보시다 보면, 네, 전자신고 세액 공제 54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54번이 나오면 금액 얼마였죠? 10,000원입니다. 네, 기억 잘 하셨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8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문제 풀고 수정 세금계산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까지 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